이찬지 금융감독원장은 원래 아시잖아요. 좀 2년이 한 20년 넘고 하는데 청년대 같이. 그렇죠. 예. 근데 이분이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강남 아파트를 서재 겸 작업실 양도하겠다고 했다가 처분을 하겠다고 했는데 가격을 또 올려서 내놨어요. 예. 또 이번에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47평을 두 채 보유하고 있다가 한 채를 매각하게 돼서 고통스럽다. 이런 말씀 사실은 하면 안 되잖아요. 소위 말하는 47평 우리들 입장에서 운동장이라고 하잖아요. 최용만 씨인가요, 가족들이? 가족들 중에 뭐 최용만 씨나 이런 그 정도 거구의 자녀들이 있나 보죠. 뭐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부동산 시장이 이제 얼어붙었는데 그걸 싸게 내놔야 되겠죠. 당연히 금매가 아니라 하더라도. 네,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유병수의 간폰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경률 회계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요즘에 부동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회계사님, 저희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알뜰살뜰 모아서 성파구 장미 아파트를 샀잖아요. 네. 자, 그 등기부등본을 떼시느라고 건당 700원이잖아요. 네. 네, 엄청나게 떼시는데 돈 많이 쓰셨죠? 많이 썼습니다. 네. 한 8건인가? 네. 이게 사실 제가 돈을 많이 아끼거든요. 저희 집사람도 구두쇠라고 하는데 네. 이게 여러분 보시면 출력은 1,000원이고 열람은 700원이에요. 그렇죠. 올랐네요. 이게 그러니까 출력은 1,000원, 네. 열람은 700원. 전 그래서 항상 열람을 되거든요. 저는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에 해봤는데 500원이었는데. 네. 그리고 직원들이 가끔 저희 사무실 직원들이 출력으로 해서 1,000원 떼고 하면 막 혼내고 해요. 좀 뭐하냐. 300원 그래서 월급에서 까지 났는데 그래서 후회를 많이 했던 게 정말 알뜰살뜰 하시네요. 네. 아껴야죠. 아껴야 됩니다. 이게 14층짜리 건물이에요. 8동이라는 건 이제 본인이 말을 했고 네. 그러면 이게 큰 실수를 한 건데 101호부터 제가 찾아간 거예요. 그분들 높은 층부터 내려오셔야지.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김병기 정도 인물이라면 네. 그러니까 고층이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가 고평가 받으니까 네. 14층에서부터 내려왔으면 아마 2,100원 정도에서 먹을 수 있었는데 타격이 큽니다. 1층부터 올라오신 거구나. 1층부터 쭉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게 다 뭐 떼진 않고 이렇게 탁 치면은 101호, 102호, 103호 치면은 소유주 성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김으로 시작하는 거, 특히 김 외 1인을 부인하고 공유하고 있다고 하길래 8건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7번째인가 8번째에 찾았죠. 찾으셨구나. 그래서 몇 호였습니까? 대충 호수는 안 알려주셔도 돼요. 12층. 12층. 네. 역시 로얄층이네요. 네, 로얄층이었어. 네, 로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째 한 8번, 9번 정도 시도하셨습니까? 예, 8번 정도? 8번? 얼마 안 드셨네요, 그래도. 안 드셨어요. 누군가에겐 작은 돈이지만 저에게는 좀 특히 이제 아낄 수 있었는데 못 아꼈을 때 그 타격이 심하잖아요. 네, 타격이 좀 심하셨겠습니다. 내상이 좀 있었습니다. 네. 자, 똘똘한 한 채. 자, 저는 근데 그 김병기 원내대표도 좀 충격적이었지만 이분의 발언이 좀 굉장히 충격적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네, 좀 충격적이었는데 이찬지 금융감독원장은 원래 아시잖아요. 좀 아는 사이죠. 친하시잖아요. 근데 친해야 되는데 사실 뭐 이런 것까지 그러지만 이찬진 금감원장이 이렇게 막 살가운 스타일은 아니에요. 조금 우리들 흔히 말하는 약간은 냉소적인 스타일이고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공간에서 꽤 오래 있었죠. 이분하고는 2년이 한 20년 넘고 하는데 청년대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청년대 같이 있었고 집행위원장도 사실 조국 사태 때 같이 했었네요. 이분하고 공동 집행위원장으로 같이 했었는데 이분이 그렇게 이제 살가운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뭐 잘 알고 있고 뭐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돈을 많이 버셨네요. 뭐 여러 언론에서 나왔지만 제가 알기로도 그 뭡니까 구로 토지 반환 사건 그게 이제 제가 민변 관련 변호사분들이 많이 관여하셨고 그때 수임료 형식으로 많이 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대로. 그렇죠. 예. 근데 그때부터 원래 그 전부터 부자였나요? 근데 이분이 그런 건 있어요. 장점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수임료로 수십억을 벌었다, 큰 돈을 벌었다 이런 건 알려졌었거든요. 근데 그러고서도 이렇게 많이 바뀌시진 않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도 차도 약간 뭐 구형 제네시스 몰고 다니셨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알았던 때는 그래서 특별히 막 외관상으로 바뀌시진 않더라고요. 근데 집을 두 채 보유하고 이런 건 이번에 알았죠, 저도.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고 할 때 보니까 네. 집담보로 해서 10억 정도 5억인가 예. 저는 그거 보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빌려주고 그게 사실은 어느 순간부턴가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이제 SNS에 한번 썼잖아요. 장롱이 뭐 돈을 늘려줍니까? 장롱에 돈 보관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랬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현금을 신고하거든요. 네, 많이 신고했어요, 현금을.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유심히 받고 누군가가 사적으로 빌려준다고 하길래 기자들한테 많이 얘기했죠. 이거 한번 좀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봐라. 그런데 이제 깜짝 놀랐죠, 저는. 그렇죠. 그게 한 3, 4년 전에 언론 보도로 저도 알게 됐는데 깜짝 놀랐죠. 근데 이분이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한 채는 뭐 가족들이 같이 살고 있고 한 채는 작업실과 서재를 겸해서 가족들과 실거주하고 있다. 그것도 강남 아파트를 서재 겸 작업실로 그렇죠. 쓰고 있다고 해서 좀 놀랬고요. 또 문제가 되니까 한 채는 처분을 하는 게 아니라 양도하겠다고 했다가 또 비판이 또 이게 되니까 또 처분하겠다고 했다가 양도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처분을 하겠다고 했는데 또 가격을 또 올려서 내놨어요. 그러니까 비판받을 일을 계속 가려가면서 합니다.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좀 여론이라든가 이렇게 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감각하신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이렇게 이찬진 금감원장을 딱 집어서가 아니라 뒤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하세요. 최민희 씨도 그렇고 이렇게 시민운동, 시민단체 출신 분들이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조금 뭐랄까요, 국민들의 정서 이런 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민희와는 별개로 저도 조금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으니까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또 이번에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47평을 두 채 보유하고 있다가 한 채를 매각하게 돼서 고통스럽다. 47평이 이런 말씀 사실은 하면 안 되잖아요. 과거에 제가 알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 15평짜리 임대 아파트 보고서 4인 가족도 넉넉히 살 수 있다. 그런 말씀 실제로 하신 적 있는 걸로 압니다. 했어요. 그거로 해서 상당히 논란을 일으킨 바가 있는데 4인인가 뭐 3인인가가 충분히 살만하고 제 기억에는 4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4인 가족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공간이다. 김현미 그 국토부 장관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LH 관련자도 있었고요. 47평 이제 소위 말하는 47평 우리들 입장에서 운동장이라고 하잖아요. 거의 그렇죠. 상암이죠, 상암. 그렇죠. 아니 제가 이제 인천에서 꽤 한 10년 정도 살았는데 이것도 또 논란의 소지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랬어요. 저희 집사람한테 우리 인천 간 김에 넓게 살자 해가지고 인천에서 49평인가에 저희가 살았어요. 네 가족이. 근데 운동장이죠, 진짜 운동장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고통스럽다 해버리면 그럼 47평 아니고 소위 국평이 32평이고 그리고 24평 이렇게가 많은 분들이 사시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분들인지 그러면 굳이 그리고 그분들이 맨날 소환해내는 빌라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 빌라에 사시는 분들은 지옥도라는 얘기죠. 뭐 최용만 씨인가요, 가족들이? 가족들 중에 뭐 최용만 씨나 이런 그 정도 거구의 자녀들이 있나 보죠. 뭐 이런 분들이 정말 좀 뭐랄까 국민들의 정서, 감정선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이런 발언들을 하는 거 보면 전 그래요. 저도 이제 시민사회에 오래 있어 왔고 하는 사람인데 정말 그만큼 동떨어진 세상에서 살고 있다. 자기들만의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나 하는 반성을 제 스스로도 또 합니다. 롯데껌님이 거의 코끼리가 사나 봅니다. 좁을 수 있죠, 그러면. 그렇죠. 코끼리가 짧으면 좁을 수 있습니다. 많이 좁죠.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뭐 이때 아파트를 다시 내놓기로 했으니까 가격을 좀 적당한 가격에 내놓으면 팔릴 겁니다. 사고 싶네요. 근데 아파트 대출을 막았으니까 못 사겠죠, 우리 같은 사람은. 그것도 현금 부자가 살 겁니다. 그렇죠. 근데 뭐 원컨대 제발
사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현금 부자가 사지 말고 뭐 다른 사람이 좀 샀으면 좋겠고 누가 현금 부자가 사더라도 제발 전세를 네. 전세를 내서 이게 좀 어려운 사람들이 전세를 살도록 해가지고 좀 싸게 전세를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뭐 저는 못 들어가겠지만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2억으로 내놨다 그 말은 제가 봤을 때는 안 팔겠다는 생각이 강하지 않을까. 사실 팔겠다는 의향이 강하면 지금과 같은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부동산 시장이 이제 얼어붙었는데 그러면 싸게 내놔야 되겠죠. 당연히 금매가 아니라 하더라도 시장의 논리에 의하면 싸게 내놔야 될 텐데 종전 시세보다 4억 더 높게 해놨다는 것은 나는 팔 의향 없다. 팔 의향 없대 팔려는 의도는 국민들에게 표시했다. 뭐 이런 거 아닐까 싶네요. 그렇겠죠. 뭐 본인은 그렇게 그 설명을 합니다. 가격이 올라서 지금 시세가 22억 정도다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권의 좀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가지고 가격이 급등했다.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책이 잘못됐다. 그거를 본인이 몸소 보여줬던 거죠. 네. 답답한 이야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른 거는 잘 모르겠는데 회계사님. 예. 회계사님 페북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최혁진, 고민정, 김의겸, 탁현민, 조국, 민영배, 강기정이 청와대 mem버로 국정을 파탄내지 않은 문재인의 재평가가 시급합니다. 딱 요렇게 이렇게 두세 줄을 10월 22일에 페북에 올리셨어요. 저 깜짝 놀라면서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근데 이게 공감이 가시죠? 완전 공감 갑니다. 사실은 제가 이게 뭐 막 머리를 싸매서 뽑아낸 게 아니라 지금 한 분 한 분 열거하신 분들이 조금 크나큰 큼직큼직한 사건들 많이 일으키신 분들이잖아요. 뭐 조국 씨다, 뭐 그리고 김의겸, 탁현민, 고민정, 최모 씨, 최모 씨 법사위 최모 씨도 여기 들어가 있네요. 그럼요. 생각해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의 사회 무슨 비서관이었잖아요. 거의 신성 노바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저는 이런 분들이 대통령실에 있으면서 비서관이다 수석이다 있으셨는데 국정이 파탄이 나지 않는 건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조정 능력, 그리고 국정 운영 능력이 탁월하다.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재평가.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치면. 일부 팬들이 반발할 수도 있지만 키움의 전력으로 키움 히어로스 전력으로 한 4위권 6위권 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모르고 야 어떻게 너 6위를 하고 있냐 포스트 시즌도 진출 못했냐 했는데 야 정말 이 전력으로 6위 한다는 건 대단한 거죠. 정말 질질 끌고 간 거죠. 자 그리고 왜 또 이건 이렇게 보셨어요? 남양주 최민희 재선, 김병주 재선, 김용민 재선.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네요. 여기 정말 저도 이렇게 하면서 봤지만 대단하지 않나요? 대단해요. 제가 한 번은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좀 또 이렇게 어그로를 끌어보려고 남양주에 필적할 만한 곳이 어디가 있을까. 그래서 일단 한 명을 받고 시작하면 편하잖아요. 뭐 클린업 트리오가 누구 있는데 오탄이 한 명 딱 받고 가면 쉬우니까. 그래서 추미애 의원이 계시는 곳을 딱 한번 넣고 보니까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두 분이신데 한 분은 제가 이름 이야기해도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3명 두고 있는 곳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과거로 치면 이승엽, 양준혁, 뭐 우즈 뭐 이 정도? 도저히 안 되더라고. 뭘 넣어도 안 돼요. 옛날에 한참 삼성이 왕조일 때 양준혁, 이승엽, 마혜영 이렇게 있었죠. 뭐 그렇게 있었는데 근데 그 타선입니다. 그 정도 가지고도 안 돼요. 그러니까 추미애를 넣어도 비교가 안 될 정도면 이건 핵타선이죠. 핵타선. 이건 피해갈 수가 없고. 저는 정말 저번에도 이곳에서 말했을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최민희 의원이 한 말을 이렇게 페북에 인용해 놓으면 그것만 봐도 진짜 그 칠판 긁는 소리 있잖아요. 주전자 뚜껑으로 칠판 긁는 소리. 막 그래가지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고 하는데 무섭습니다.